자, 오늘의 라이브 주제는 플로트라는 픽사의 스파크 단편 중에 하나인 그 작품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DP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숏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쉐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해서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증오범죄가 미국에서 조금 요즘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부터 시작한 그런 약간 헤이트 정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퍼져가지고 그 분노를 어디다 표출할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무작위로 에이시안 사람들을 무작정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요즘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에이시안 컬처나 에이시안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 자체도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픽사가 이제 스파크 숏 중에서 특히 이제 플로트와 그 윈드라는 약간 한국 전쟁 배경의 한국인 2세 감독이 만들었죠. 에드윈 장이라고, 그 친구가 만들었던 그 두 개의 이제 단편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 공개가 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플로트는 어제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60 million, 한 6천만 뷰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는 이 플로트라는 단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왜 이 단편은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독의 개인적인 그 스토리 디벨롭 배경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못해도 프로덕션 과정 중에서의 그 비하인드 정도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스파크 숏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픽사 스파크 숏을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따로 독립된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추가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피셜 웹사이트 가도 보면은 픽사 아티스트 프로젝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티스트를 위한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관객들을 위한 프로젝트나 뭐 아니면 픽사의 그런 프로핏, 이익을 위한 무슨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아티스트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런 만큼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극장에서 흔하게 보던 그런 단편들 있잖아요. 그런 단편들은 지금 이 스파크 숏에 비하면은 한 5배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보면 이제 짐 모리스라고 이제 저희 회사의 프레지던트로 있는, 여기 남겨놓은 그 글이에요. 이게 오피셜 웹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데서 긁어 온 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쭉 써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뭐 discover new storyteller, 새로운 스토리텔러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스토리텔링 테크닉을 explore 해보고 탐험해보고, 그 다음에 약간 실험적인 것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providing an opportunity to unlock the potential of individual artists. 그 개인적인 아티스트들에게 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강조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작은 버젯으로 약간 인디 프로젝트에 가까운 그런 약간 성격을 가진, 픽사에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은 버로우, 이거는 올해 이제 단편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아웃은 약간 그 감독 본인이 게이여가지고 거기에서 겪었던, 그 삶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나 아니면 경험들. 그러니까 킥볼은 또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2D스럽게 2D랑 3D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진 강아지 이야기고, 플로트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그런 단편이고, 플로트와 이 루프라는 이 밑에 있는 단편은 둘 다 그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관한 그런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윈드가 아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한국전쟁 때 겪었었던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엊그저께 캡처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60 밀리언이 됐더라고요. 6천만 뷰가 됐고,
근데 이제 둘 다 오피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트가 어떤 제작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단편, 극장용 단편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밖에 버젯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쇼에서 썼던 그런 세트나 소품들을 재사용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트팀도 없었어요. 아트팀이 없어가지고 그 최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쇼에 적절하게 맞도록 조금씩 텍스처를 바꾸고 앞에 뭐 스트럭처를 조금씩만 바꿔가지고 최대한 재사용하는 것이 스파크 숏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딱 하나의 롤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멀티 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DP를 하면서 레이아웃 아티스트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폴리싱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은 카메라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돈하는 그런 역할까지 제가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명 담당했던 그 레이아웃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레이아웃도 하면서 심지어 애니메이션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애니메이션 한 그런 샷도 이따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3D 파이프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감독, 플러트뿐만 아니라 이런 스파크 숏에서 이제 감독을 처음 맡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자기 분야만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에드윈 찬 같은 경우는 약간 테크니컬 쪽에서 일했던 친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 디벨롭 과정 자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고, 이 플러트의 감독인 바비 루비오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 3D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이 좀 적은 감독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스파크 숏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특징, 이 지금 주인공 집이 나오죠. 이 주인공 집이 사실은 토이스토리 4의 바니의 하우스예요. 그 여자 꼬마애 있죠. 앤디가 마지막에 토이를 주고 간 이 집을 약간 개조해가지고 만든 건데, 스트럭처는 완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 앞쪽에 보면 이런 기둥을 하나 더 만들었고, 여기 이런 기둥 하나 더 들어갔죠. 그리고 이 펜스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 펜스 있죠. 펜스 들어간 거랑 이 펜스 거의 똑같이 썼고, 이 입구 쪽에 보면은 바니네 하우스는 조금 더 개방되어 있는 유리창인데, 여기는 약간 나중에 스토리상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 실내 공간에 갇혀있는 느낌을 위해서 문을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바니네 집은 이쪽 편에 여기 공간이 하나 있죠. 여기 공간이 하나. 이 공간이 있으면은 너무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중간에 이 벽도 사실 없는 벽인데 이 가벽을 하나 쳐요. 그냥 그 거실 공간도 좀 좁게 만들어주고, 약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집이라서 되게 좀 관리가 좀 안 되고 지저분한 느낌도 있긴 하고, 여기 벽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사실 현관 바로 옆이라서 이 전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벽을 쳐가지고 막은 겁니다. 사실은 밖에서 보는 걸로 생각하면 이 뒤쪽에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막아서 조금 더 좁은 공간, 좀 답답한 공간처럼 만들어 나갔고,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약간 뭐 소소한 펀 팩트 같은 거라면은, 여기 이제 이 벽을 따라서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있죠, 낙서들. 이거는 이제 라이팅 DP, 라이팅 슈퍼바이저의 아들이 실제로 그냥 낙서했던 그 종이에 있는 거를 스캔 받아가지고 씌운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무슨 가내수공업 하듯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써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스파크 프로젝트예요. 실제로 프로덕션 타임도 기존에 하는 단편이나 아니면 극장판에 비하면은 3분의 1 정도의 프로덕션 타임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모든 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놀이터 장면도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도 픽사의 루라는 그런 극장용 단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썼던 이 농구대 이런 것들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많이 갖다 썼죠.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서 약간 색깔 톤 다운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프로젝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레이아웃 아티스트가 애니메이션 했던 그 장면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주인공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그네 타고 있는 아빠와 딸, 이 장면 있죠? 이거랑 여기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꼬마나 아니면 엄마, 그 다음에
저 멀리서 농구하고 있는 꼬맹이들, 이런 거는 레이어드 아티스트인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애니메이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가지 롤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 정도로 되게 빡빡하게, 인원도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독이 3D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DP니까 레이아웃 쪽을 대표해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쪽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또 해야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우리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돌아가고, 어떤 시점에 감독이 들어와서 리뷰를 해야 되고, 처음에 레이아웃 아티스트한테 이 시점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되면은 이 시점에 들어와서는 네가 어떤 것들을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에디토리얼, 에디팅 팀과 이제 레이아웃 팀이 같이 이제 작업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들어와서 어떠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알아갔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큰 그림은 알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만들어 나갔던 부분이죠. 플러터의 이제 카메라 연출 부분에 이제 좀 특징이 좀 있었는데, 짧은 숏이기 때문에 엄청 무슨 복잡한 그런 연출 기법이나 뭐 무슨 노하우가 들어간 건 아니고, 가장 큼직하게는 직선적인 움직임과 곡선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조금 나눠서 쓸 것인지, 특히 카메라 움직임에 관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느낌과 그 다음에 조금 자유롭게 쫙 펼쳐지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가장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움직임들은, 사실 대부분의 움직임들은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곡선적인 움직임을 일부러 제가 마지막에 좀 아껴놨어요. 근데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에서는 이 방향성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웃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항상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약간 뭔가 도전을 하고 한번 나가 볼까, 아니면은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과 좀 어울려 볼까,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스크린 디렉션에 대한 것들은 좀 있었고, 얘가 난리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저런 방향성 없이 막 이제 스크린 디렉션도 뒤집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클라이맥스 나중에 둘이 진짜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네가 그냥 너 스스로의 모습을 펼쳐 보아라 하면서 쫙 놔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완전 자유롭게 놔주면서 카메라도 약간 회전의 움직임을 이때 시작을 하죠. 이때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쪽에서는 그런 그 곡선적인 움직임은 세이브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은 이제 얘가 막 난리치면서 이렇게 당기고 있을 때도 거의 약간 직선적인 움직임만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아빠도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아이가 이제 여기서 충격을 받고 내려와서 이렇게 후디를 뒤집어 쓰고 이제 눈물 딱 한 방울을 보이게 되죠. 이때까지 이제 되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막 강조를 하다가 아빠가 이제 고민을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되게 곱진 않겠죠. 너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놨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왜 저래 저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그 시선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돌아갈 것인지, 편안한 우리의 집으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마음은 편하지만 여기서 이제 돌아서 나가면은 후회할 것 같은 이제 마음이 들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이가 타고 싶어 하던 그네에 앉아서 같이 타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곡선적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를 중심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제 완전 자유롭게 풀어지면서 이제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보면은 곡선적 움직임이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카메라 앵글도 점점 이렇게까지 하늘을 많이 안 보여줬거든요, 일부러 그전에는. 근데 여기서는 좀 자유로운 느낌을 딱 내기 위해서 이때부터 하늘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약간 이렇게 곡선적인 느낌을 주면서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민들레 꽃잎 쪽으로 와서
이 꽃잎 두 개도, 히어로 꽃잎 두 개도, 그 꽃 씨앗이겠죠. 꽃 씨앗 두 개도 이들과 비슷한 느낌의 회전 움직임을 딱 하면서 딱 마무리되도록. 그래서 이 장면을 위해서 그 곡선적 움직임을 좀 아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갇혀있는 느낌일 것인지 아니면은 좀 오픈된 느낌일 것인지, 좀 자유롭고 오픈된 느낌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약간 잘 잡으려고 했던 그런 큰 방향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이 야외에서도 약간 갇혀있는 느낌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둘이 막 그 감정이 고조되다가 이 소리 지르는 이 장면 있죠. 이 장면 때 일부러 여기 이제 이 철로 돼 있는 이 펜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이런 소리 지르는 이 장면이 어디서 일어났었냐면은 농구장 이 코트에서 일어났었어요. 여기서. 원래 스토리보드상은 여기서였는데, 반대쪽 그 골대에서 이 아이들과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걸어 막 오다가 코트를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이 아빠가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게 이쪽에 있었는데, 저는 이들이 좀 그래도 야외에 있지만 뭔가 다른 이들로부터 좀 격리돼 있고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가지고 꼭 이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는 이 느낌을 만들어내고 싶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철조망 끝에가 되게 날카로워요. 이거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 쪽에서는 되게 안 좋은 철조망이거든요. 원래 이거 다 둥글둥글하게 덮여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것들로. 근데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거칠게 놔뒀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이제 이들을 좀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이건 이제 당연히 세트팀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 거죠. 세트팀이 제안해준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감옥에서 몰래 보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반인의 집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반인의 집의 문 여기가 다 유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면은, 여기는 이제 창을 굉장히 작게 내고 창 자체에도 약간 쇠창살처럼 약간 살짝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빛이 여기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빠가 이때 좀 좌절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빛이 여기서만 딱 들어오도록 만들고, 거의 이제 어둠으로 이렇게 싹 페이드 아웃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장 신경 쓰면서 만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네요.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한 25분 만에 후다다닥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뭐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부분, 아니면 오늘 꼭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도